탑건 매버릭으로 대중에게 제대로 각인된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새로운 영화 더 무비는 이번에도 90년대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톰 크루즈를 그랬듯 브래드 피트 역시 아우라를 내뿜던 그 당시 미청년을 여전한 반항아로 되살려내는 장기를 보여주죠. 한눈에 봐도 50대를 메인 타겟으로 한 이 작품은 중년의 로망을 자극하면서 "그래, 넌 아직 죽지 않았어"를 외치고 있는데요. 30년 전 충격적 사고로 막장 태클을 탔던 레이서가 다시 F1으로 복귀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현실 고증을 지적하며 영화의 완성도를 비난하기도 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니의 전략입니다. 이른바 크래시게이트로 불리는 2008년 르노 F1 승부 조작 사건, F1 최악의 흑역사로 불리는 사건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사건 당시에는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에 내부 고발로 인해 재수사가 진행되고 르노의 두 수장인 브레아토레와 패시몬즈가 영구 제명과 5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죠. 브레아토레는 이후 3년 활동 정지로 징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사건과 함께 다양한 딥한 요소로 따지자면 F1 팬들에게는 판타지 영화 같은 작품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어떤 문화의 팬들과 애정은 존중받아야겠지만 대부분의 스포츠 영화가 대중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어쩔 수 없이 단순화와 과장이 들어가게 되죠. 가장 대중적인 축구와 야구마저 영화로 만들어지면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탑건 매버릭의 열화판이라거나 포드 대 페라리와 비교되는 건 피할 수 없는 평가이긴 하지만 저 같은 킹반인 입장에서는 멋지고 박력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더불어 요즘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인 쿨하고 멋진 반항아를 보는 것도 중요한 재미였죠. 탑건과 비슷한 점이라면 타고난 실력에 노련함까지 갖춘 주인공이 새파랗게 어린 루키에게 한 수 가르쳐주며 어른의 멋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소니 헤이스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인데?"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웃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레이스에 나설 때마다 주머니에 한 장씩 넣는 카드는 항상 확인하지 않았죠. 마지막에서야 확인한 카드를 보고 소니는 환한 미소를 짓지만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보여주지 않아야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죠. 그는 왜 자동차 경주를 하고 마지막 카드는 뭐였을까요? 영화의 오프닝은 잔잔한 파도가 치는 바다와 어느 레이스의 1인칭 시점이 교차됩니다. 나중에 가면 알게 되지만 30년 전 F1에서 사고가 난 그날의 소니 시점샷이죠. 그는 긴 세월 동안 사고의 트라우마와 싸우며 평화로운 바다의 파도를 떠올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치 날아가는 듯한 그 순간을 위해 계속 시트에 앉죠. 마지막 질주 장면에서 연출된 장면이 관객에게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는 1인칭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니는 오직 이 몰입의 순간에만 과거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 그의 나이 정도가 되면 과거에 이뤄놓은 업적들과 그에 따른 보상, 주로 돈에 관련된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순간의 몰입에 집중하는 소니는 도박처럼 인생을 베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베팅, 레이스의 이유는 돈이 아니죠.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느낌, 날아가는 듯한 그 감각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체감하게 해주는 몰입을 위해 레이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회식 장면에서도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조슈아에게 져주죠. 승패나 돈보다 레이스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포커에서 지고 선두를 내주지만 케이트와의 관계나 경기 전체의 컨트롤 등 그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얻어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때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가 우승했을 때 확인한 카드는 어떤 카드였을까요? 별거 아닌 평범한 카드라서 역시 승부와 레이스는 관계없다는 미소였을지도, 아니면 좋은 패가 나와서 자신은 결국 우승할 운명이었다는 걸 확인한 미소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사고의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 주머니에 카드를 넣어두는 건 자신의 30년 전 경기와 사고가 인생을 결정지은 승부가 아니라는 자기 암시죠. 인생의 카드가 모두 드러나지 않았고 때문에 배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패를 확인하지 않으면 졌는지 이겼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대기실에서 벽에다 던지는 카드도 대부분 뒤집어진 채로 던져지죠. 그러나 마침내 F1 레이스에서 우승하고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이제는 카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한 카드는 관객마다 각자의 상상에 따라 인생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그 이후로 소니는 과거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엔딩에서 새로운 경주에 참가한 그는 사고의 기억 없이 편안한 파도만 보이는 바다를 떠올리죠. 그를 보는 관객들의 감정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감과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일 겁니다.
이 영화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반항아인, 어찌 보면 90년대 구닥다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절의 캐릭터를 가져온 것은 그 시절의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톰 크루즈나 브래드 피트 같은 배우들을 보며 낭만 있는 인생의 한 방을 꿈꾸던 사람들 중 몇이나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대부분은 자신만의 굴곡에서 나름의 깊은 좌절을 겪으며 버텨왔을 겁니다. 이젠 나이도 들고 예전 같지 않은 기분에 어딘가 끝나가는 기분이 드는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멋있을 것처럼 폼을 잡습니다. 그게 때로는 좀 느끼할지라도 지금 관객들에게 필요한 위로니까요. 소니가 팀에 등장하는 첫 장면은 역주행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출 이후 다시 등장할 때에는 정주행 방향으로 들어서고 있죠. 과거의 장소로 돌아오는 모습과 이제는 현재의 자리가 된 모습으로 반복되는 연출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소니 에이스를 F1 머신에 비유할 수도 있죠. 흔히들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F1 차량에는 후진기어가 있습니다. 설계 규칙의 의무사항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피트에서 스태프들이 차를 뒤로 미는 모습 때문에 빠르게 달리는 것이 목적인 자동차라는 인식에 불필요한 후진기어가 없다는 루머가 생긴 거죠. 그저 속도가 빨라 후진이 위험하기에 사람이 밀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니가 과거로 뒷걸음질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레이스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한 바퀴 돌아 피트로 돌아온 거죠. 과거로 후진할 수 있었지만 계속 나아간 결과 다시 기회를 얻어낸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트로피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부정을 탄다며 트로피를 만지지 않는 게 마지막에는 깨질 줄 알았지만 그에게는 우승의 결과보다는 자유로운 레이스를 되찾은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낭만에 젖은 캐릭터죠. 이 영화가 F1 탄생 75주년 기념작이지만 다큐멘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멋있는 대중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영화에 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더 몰입하기 좋고 완성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이 작품도 셀 수 없이 많은 실제 선수와 관계자가 출연했습니다. F1 팬들에게는 반가울 얼굴들이죠. 실제 F1 머신들이 등장하고 주인공이 타는 차량은 F2 머신을 가져와 개조했다고 합니다. 다만 주인공들이 뛰는 팀 에이펙스 GP는 가상의 11번째 팀이죠. 차에 박힌 AMG 로고는 메르세데스를 의미합니다. 팀원들의 옷에서 눈에 띄는 스폰서는 타미 힐피거가 있었죠. 그 외에도 익스펜시파이, 샤크닌자, MSC 크루즈, 가이코, EA 스포츠, IWC 등등 다양한 스폰서가 등장하는데요. 가상의 팀 스폰서를 통해 영화에 PPL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부 팬들은 퀄리파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퀄리파잉은 본 레이스의 출발 순서를 정하는 예선 경기입니다. 각자의 랩 타임, 즉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총 3번의 경쟁을 거쳐 순서를 정합니다. 맨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리하고 순서에 따라 타이어와 피트 전략을 세우죠.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즐기기에는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중적인 반응이 좋은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유입된다면 좀 더 본격적인 영화도 나오지 않을까요? 탑건과 달리 과거의 스토리가 없어서 서사의 깊이가 부족했던 것이 아쉽기에 프리퀄 작품도 기대해보는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